오늘부터 문자 파업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책 중간에 보면은 주인공을 포함한 10명의 친구들이 핸드폰을 내고 핸드폰을 일주일 동안 절대 쓰지 않는 뭐 그런 일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막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할 것이냐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학원이 거의 매일 있고 두세 개씩 있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한 세네 시, 뭐 진짜 늦으면 7시에 돌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삶의 낙처럼 여기는 게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카톡을 하는 것 같이 핸드폰을 보는 활동인데 그런 것까지 막으면은 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최준호님 해주세요. 또 안 할 것 같습니다. 좀 가까이 대고, 준원이.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오늘 휴대폰에 안 사용하지 않았고, 어, 그 찰리존가 그 친구처럼 휴대폰이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휴대폰을 일주일 안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저 자신을 시험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일주일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뭐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스마트폰, 핸드폰과 떨어져서 살아보는 것들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야 그 공기계 여서 별로 사람들하고 통화나 문자하는 일이 없고, 물론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근데 뭐 일주일 휴가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끊는다 가능할 것 같고, 또 꼭 핸드폰 아니더라도 뭐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 책의 취지에 따르면 인터넷도 끊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러고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불편하고 뭐 이런 것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뭐 살아보는 것들도 나 자신을 시험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훈이가 어, 괜찮아, 승훈아? 많이 아파? 아니면 증상은 어때? 콧물이 되게 많이 나고 목이 많이 막혀요. 지금 승훈이가 코로나로 아픈 와중에 그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훈이 할 수 있는 만큼,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지금 지훈이 질문이, 이 책에는 친구들하고 일주일 동안 그 스마트폰 안 쓰는 그런 뭐 내기라고 해야 돼. 뭐 프로젝트를 하잖아, 어쨌든. 캠페인을 하는데, 승훈이라면 그런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지훈이하고 준원이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하는 게 일종의 삶의 낙인데 그런 낙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선생님은 나 자신을 시험해 본다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승훈이 얘기하고 다시 지훈이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승훈이.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핸드폰을 안 사용한다는 게 그냥 무작정 안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짝 사용하더라도 적당히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훈이. 아,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 책의 거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계속 초반부터 여기 주인공이 지금 준비했었던 장기자랑 대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게 장기자랑이나 뭐 이렇게 다 무대 같은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느냐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금성초등학교인데요. 거기서는 거기 개교가 한 100년, 105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장기자랑을 매월 12월, 그 초에 그 장기자랑을 하는 그런 70년 된 저희 학교에 문화가 있어가지고, 한 6번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4학년 때인데,
그때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마술을 했었었는데 그때 여기 나온 것처럼 선생님이 애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번 더 새로운 거 한 번 더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학예회에서 2학년 때 한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배수호님 해주세요.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면은 학교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별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반에서 재밌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학교 전체에서나 반에서나 하는 그런 장기 자랑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음치에 몸치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대에 설 일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소풍 갔을 때 앞에 나가서 남자아이 몇 명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초등학교 때는 그 나와서 노래도 불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그 학교 소풍 갔을 때 나와서 뭘 한 건 아니고 사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고등학교 때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 다니는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가을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무대에서 이제 뭐 연극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연극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대사 중에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걸 대사였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매달아 돌아가셨다라고 갑자기 예수님이 자살한 걸로 바꾸는 바람에 엄청나게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인공을 포함한 친구들이 자기가 마이크 허여서 지우라.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주인공을 포함한 친구들이 여기 자기가 핸드폰 중독에 걸린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만약 이 책의 내용처럼 자신도 자기 생각에 핸드폰에 중독이 되었느냐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거의 맨날 3시간 정도 게임이나 핸드폰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학원이 끝나면은 핸드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도 중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을 오래 하는 편이고 이제 휴대폰은 일상생활 속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배수호님 해주세요. 저도 살짝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핸드폰이 없으면 조금 지루하고 또 뭐랄까 할 게 없고 옛날에는 뭐 장난감 한 개만 있으면은 재밌게 갖고 놀았는데 이제는 흥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중독이 돼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스마트폰이 없어도 뭐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안 갖고 왔다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스마트폰 중독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어, 그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책을 보는데 책을 집중해서 이렇게 쭉 보면 되는데 뭐 책 한 10분 15분 보다가 스마트폰 한번 뭐 새로운 소식 없나 뉴스 없나 뭐 이런 거 잠깐 보게 되고 또 뭐 책을 읽다가 또 잠깐 또 뭐 스마트폰 자꾸 보게 된다던가 해서 다른 일에 이렇게 집중해서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꾸 이제 뭐 심지어는 잠자다가 깨서도 스마트폰 한 번씩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중독의 증세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훈이가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이야기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준원이, 승훈이 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훈이, 준원이, 승훈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거냐 아니면 게임에 중독된 거냐 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주로 게임을 해서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 없다 하더라도 다른 게임할 게 있으면 내가 굳이 스마트폰을 찾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게임 중독이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니면 그냥 게임을 그냥 하고 싶은 게임 중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별을 해봐야 되겠고 왜 중독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중독에는 많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커피 중독, 뭐 설탕 중독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독이라고 규정 짓는 것들이 일단은 좀 과하게, 너무 많이, 지나치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독 증세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중독 증세라고 판정하는 거의 또 다른 기준은, 그게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신체적인 반응, 괜히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막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없었을 때, 그러니까 또는 이게 다른 어려운 말로 좀 금단 증세라고 그러는데 안 하게 되었을 때, 뭐 이상한 어떤 그런 그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뭐 안절부절한다던가, 몸이 뭐 떨린다던가, 뭐 얼굴이 붉어진다던가, 얼굴에 열이 오른다던가 그런 식의 이제 증상이 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몹시 심각한 어떤 그런 중독 증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없어도 안 해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 해도 뭐 특별히 일상생활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면 그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또 그런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기보다는 그 SNS 중독? 이게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카톡이라던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연락 온 거가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뭐 내가 페이스북 쓴 글에 대해서 누가 뭐 이렇게 뭐 댓글을 달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세상에 대한 궁금증, 뭐 네이버라던가 뭐 카카오라던가 뭐 이런 그 포털 사이트 보면서 뉴스를 뭐 새로운 소식 뉴스를 뭐 이렇게 확인해 본다던가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요즘에는 컴으로도 그런 기능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꼭 스마트폰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쌤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라서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원이. 한 개 겹쳐서 한 개만 할게요. 음. 84쪽에 보면은 아니. 지금 준원이가 이따가 진행하기는 하는 거 하고 지금 쌤이 질문 아까 우리가 저기 지훈이가 마지막에 말했던 중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준원이가 이제 자기도 약간 중독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서 뭐 게임 중독 뭐 이런 게임을 뭐 자꾸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스마트폰 중독인지 게임 중독인지 뭐 아니면 증상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을 아까보다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자는 거지 준원아. 너는 어떠한 경우에 속하는지. 저는 그 응. 둘 다 속하는 것 같아요. 둘 다 뭐하고 뭔데? 필요할 때도 휴대폰을 보고 응. 게임을 하고 싶을 때도 폰을 보는 응. 그래서 만약에 너한테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어떤 뭐 증세가 있어? 이요. 특별하게 스마트폰 없어도 그냥 뭐 아쉽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스마트폰 없어도 그냥 버티고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신체 반응이 있거나 어때? 그런 증세는 없는데 응. 휴대폰에 시간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응. 시간을 볼 수 없으니까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시계 있으면 되잖아. 만약에 밖에 나갔을 때,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불편함 정도를 느낀다. 네. 어, 그럼
그러면 너가 봤을 때 스스로 아까 중독이라고 말했던 거는 네가 생각한 기준보다 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 뭐 게임을 하는 시간이 좀 지나치다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네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데 적당한 정도는 어느 정도야? 네가 생각할 때. 1시간 정도요? 한 시간 정도 하는 거는 적당한 정도다. 근데 그걸 넘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어, 그렇군. 그 스마트폰, 준원이가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쓰는 용도가 1번이 게임이고, 그 다음에 2번이 그 문자나 그런 거. 문자, 네. 친구들이랑, 네. 친구들이랑 문자가 2번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시간 보는 거. 시간 보는 거 3번이고, 또, 그리고는 더 이상 안 써요. 그리고는 스마트폰 뭐 다른 앱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활용한다든가 그런 거 거의 없다? 네. 그렇구나. 수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그 은행 일,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증권 관련 일이나 은행 업무 처리라던가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 그다음에 카메라, 사진 찍기, 그다음에 뭐 음악 듣기, 뭐 이런 거에 그 유튜브 보기, 뭐 이런 걸로 이런 거에 오히려 쓰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수행 같은 경우는. 지훈이는? 음, 저는 원래 게임은 거의 별로 안 하고 게임을 잘 음,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만 붙잡고 친구들이랑 뭐 같이 카톡을 하거나 그런 시간이 꽤 많아가지고 저는 핸드폰 몇 년 전까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음, 게임을 제가 너 한번 해봐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제가 살면서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임이 그게 첫 번째여가지고 되게 음, 재밌다 해가지고 제가 랭크 달려고 게임을 근래 좀 열심히 하더니 저는 핸드폰은 진짜 거의 옛날에는 핸드폰 없으면 좀 아쉽고 좀 짜증나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음, 핸드폰 없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살짝 게임 중독이 좀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랭킹 오르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애들 다 이겨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럼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야 지금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뭐 금단 현상 그런 거는 별로 없긴 한데 음, 또 없으면은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 그 게임을 못 한다고 하면은 음. 좀 슬플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짜증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뭐 학원을 다녀서 이제 좀 쉬는 시간인데 그 게임을 하면서 네가 내가 지금 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그 게임을 안 한다라면 내가 쉬는 느낌이 잘 안 들 것 같다. 네. 아, 그래 어쨌든 근데 지금 그 게임은 여전히 그 네가 재능을 발견했다는 그 게임 한 가지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아니 그것만 해. 카톡도 어 요즘 잘 안 봐가지고 애들이 왜 안 보냐고 뭐라고 해요. 어, 그러면 앞으로 그 게임에서 네가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거야? 아니면 뭐 게임 자체가 아까 지훈이 얘기에 그냥 따르면 애들이랑 어, 같이 하거나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목표는 따로. 네. 그 게임이 어쩌면 그 게임 자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게임이 그 친구들과의 소통의 어떤 그런 네. 장으로서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 요즘 애들 카톡에보다는 그런 게임에서 같이 만나고 하니까 재밌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게임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 어떤 그 우정 뭐 이런 것들,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더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하다. 네. 음, 그렇군. 그러면 만약에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는 거잖아, 사실은. 게임 아니면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예를 들면 뭐, 스포츠 농구를 같이 한다. 그럼 농구 같이 하는 애들과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옛날에 좀 그런 게 좀 있었잖아.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대안은 없고, 원래는 카톡에서나 그럴 때만 뭐 서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렇게 음,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음, 지금은 게임이라는 게 새로 생겼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게 음.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 게임이 뭐 사라져가지고 또 뭐 카톡이나 아니면 애들 만나가지고 놀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애들을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 관계에는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지금은 그게 게임이 가장 편하고 좋다. 지금 현재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승훈이는 어때? 저는
뭐, 그냥 핸드폰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음, 인터넷 찾는 거는 유튜브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음.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주로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네, 어, 그럼 만약에 뭐 스마트폰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뭐 옛날에는 장난감 하나 갖고도 잘 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스마트폰을 네가 그럼 어쨌든 못하게 되었다. 그럴 때 뭐 특별히 몸이라든가 마음에 느끼는 어떤 그런 증상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지루하다 정도인 거야? 그냥 지루하다잖아. 지루하다 정도인 거고. 음. 그러면 승훈이는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는 거? 네, 그걸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솔직히 저 핸드폰으로 동영상 같은 거밖에 안 봐요. 어? 핸드폰 동영상 같은 거밖에 안 봐요. 동영상밖에 안 보고, 아까 뭐 친구들과 뭐 카톡을 연락을 한다던가 SNS를 한다던가 그런 거 거의 없고, 네, 친구가 어, 없어요. 친구가 없어. 헐.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사람들마다 어쨌든 제각각 그런 상황들이 다른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승훈이 참 그 물어보는 게 유튜브 하는 김에 네가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찾아보는 거야? 아니면 이른바 알고리즘에 의해서 너도 모르게 계속 그 흘러가는 거야? 어떤 거야? 저는 상황이? 응? 찾아보죠. 뭐라고? 직접 찾아봐요. 네가 찾아봐. 네, 근데 찾아보는데 그 탐험의 세계가 끝이 없는 거야. 계속 새로운 볼거리가 계속 생겨나는 거야. 어, 중간에 재미없으면은 안 어, 보긴 하는데, 어, 그렇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주로 이용하는 게 음악 듣는 거 하고 선생님이 그 예전에는 그 개그 프로그램 밥 먹을 때 주로 이제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밥을 먹었었는데 요즘에 공중파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에 개그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 코미디 스케치 뭐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봐서 이제 막 여러 개의 채널을 구독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질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은 잘 안 보게 되는 처음에는 좀 많이 봤는데 점차적으로 질리게 돼서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 근데 승훈이는 그렇진 않다는 거지 아직. 네. 그럼 주로 유튜브를 그 뭐야 보는 거는 종류는 어떤 것들을 주로 봐? 저는 주로 뭐, 게임 같은 거 보죠. 게임? 네, 그 다른 사람 게임하는 게임 방송? 네. 너가 직접 게임을 하진 않는데 게임 방송은 보는 거야? 저 그 핸드폰 게임은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해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컴퓨터 게임 방송을 본다. 네, 선생님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게 네. 야구를 직접 하는 것과 야구 경기를 보는 것과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이야? 게임을 직접 하는 것과 게임 방송을 보는 것들이? 네, 네, 아, 그러니까 야구 직접 해도 재밌지만 야구 경기 봐도 즐거운 것처럼 게임 직접 해도 재밌지만 게임 방송 보는 것도 즐겁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안 쓰기 그 캠페인에 참여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우리들의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주인공은 왜 그 핸드폰을 안 쓰는 그런 활동을 할 생각을 한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제인이, 이 친구 10명이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 안 하면은 자기가 만든 노래 불러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주인공은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였지. 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였던 그런 그 조건이 있었다면 자신의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거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대의 올바름, 올바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내가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니 너희들이 그걸 해줘라고 하면 친구들이 그걸 해주지 않을 거잖아. 그리고 조건 자체가 너희들 이걸 하면 콘서트에 초대될 수 있어 라는 거를 밝히면 규칙 위반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쓴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설득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었어? 책에서?
핸드폰이 그 뇌세포를 죽인다는 그런 음, 얘기를 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자기랑 같이 그런 캠페인을 하게 만들었어. 그렇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들인 것들 볼 수가 있지. 또, 그, 누구야? 그, 그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 엘리자인가? 이자 네. 어? 어, 엘리 엘리자. 그 애를 우선 설득을 했지. 그 이유는. 그러니까, 다른 걔를 음, 좋아하는 애가 똑같이 따라하게 시키려고. 이른바 인싸인. 인싸인, 인기 있는 그 아이 하나가 그걸 하면 다른 애들이, 추종자들이 함께 따라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원리, 설득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애 자체는 또 어떻게 설득한 거야? 그 킹카, 그 엘리자 그 애 그 자체는 또 어떻게 설득한 거야? 자, 책 119쪽. 자, 118쪽부터 보면 중간에 아홉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118쪽 아홉째 줄 위에서. 중학교 킹커에 관한 심리법칙을 하나 알려줄게. 뭐, 누가 이거? 아무나 읽어 찾는 사람. 중학교 퀸카에 관한 심리 법칙을 하나 알려줄게. 모두들 퀸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퀸카가 하는 걸 쉽게 따라하지. 예쁜 애가 휴식 시간에 배구를 하면 다른 애들도 휴식 시간에 배구를 해. 예쁜 애가 유방암 방지 캠페인에 참여하면 다른 애들도 유방암 방지 캠페인에 참여해. 그리고 예쁜 애가 스마트폰을 일주일 동안 안 쓰기로 하면 다른 애들도 스마트폰을 동안 안 쓰기로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 중 하나가 바로 퀸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퀸카가 하는 걸 쉽게 따라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때? 요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면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지훈이 틀린 것 같아? 왜? 아니, 어, 굳이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내가 하고 음, 싶지도 않은 거를 음, 굳이 뭐 인싸 애가 인기 있는 애가 했다는 이유로 하는 거는 나 음, 저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준원이는? 저는 이득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누가 이득을 봐? 저 따라할 것 같아요. 따라 할 것 같다고? 네. 왜 그 따라하는 심리는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하게 되면은 음, 그 인싸 친구하고도 음. 조금 한 걸음 더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친해진 느낌 때문에 그렇다. 승훈이는? 음, 저는 그래도 그 인기 있는 애가 따라하는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도 인기 있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 승훈이하고 준원이는 이 말이 맞는다는 쪽에 얘기를 했고 지훈이는 그렇지 않다는 쪽에 지금 의견을 들었었는데 뭐 지훈이처럼 독립적인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퀸카 스타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스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져.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스타를 광고에 비싼 돈을 주면서 그 고용을 하는 기용을 광고주들이 기용을 하는 이유가 스타가 그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뭐 하는 거야? 따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광고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팬심? 그래서 그 스타를 응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준원이나 승훈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와 더 가까워졌다. 아니면 내가 스타가 아니지만 내가 그 제품을 씀으로써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마치 스타가 된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지훈이처럼 오히려 그런 거에 반발하는 뭐 그런 건 이렇게 스타 마케팅에 불과하다. 내가 그걸 한다고 킹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익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또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또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따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자, 그다음에 119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 준원이나 준원이가 읽어볼까? 119쪽 밑에서 여덟째 줄. 119쪽 바로 옆에 밑에서 어, 여덟째 줄. 중학교 킹카에 관한 심리법칙 둘. 중학교 킹카에 가는 심리법칙들. 예쁜 애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봐 엄청 신경 써.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 평범한 애들 대부분은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똑똑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잘생긴 애 똑똑하지 한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지. 아,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른바 사람들의 생각이 예쁜 애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봐 엄청 신경 써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쁘면 별로 뭐 하지 않다? 공부를 못 똑똑하지 않다. 또 반대로 똑똑하면 뭐 예,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 이른바 미모와 지성이 비례하는 경우는 덜하다. 오히려 미모와 지성이 함께 미모와 지성을 둘 다 갖기는 좀 힘들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 예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른바 골빈, 공부 못하는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컴플렉스 뭐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한 노력들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책에서의 분석이고 주장이거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온 봤을 때 이런 미모와 그다음에 지적 능력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일치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더 지적 능력도 뛰어나다. 그런 능력을 고르게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때? 지훈이? 아, 저는 응, 예쁘거나 잘생긴 애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건 좀 틀린 얘기 같아요. 응, 왜냐하면은 응, 나는 제 친구 중에 저희 반에만 좀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한테 뭐 다른 반 애나 뭐 다른 학교에 애한테도 고백을 받은 애가 있거든요. 응. 걔가 공부를 해요. 잘해요. 그리고 잘해. 어, 네, 그런 애가 우리 반, 저희 반만 해도 저랑 친구 중에 두세 명 있는 것 같고 응,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잘생겼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오,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 중에 저희 반으로 치면은 잘생기고 예쁜 애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어, 좀 얘가 못생겼다. 이 응, 예쁜 애는 저희 반에서 제일 공부를 못하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 반으로만 봤을 때는 틀린 얘기 같아요. 지훈이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다. 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승훈이가 보기에는, 음, 저도 응, 그 질문이 뭐였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공부를 못한다. 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생기거나 예쁘기가 힘들다라는 그 것들이 미모와 지성이 반비례 관계인 경우가 더 많은가? 이거에 대해서 지훈이는 아니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게 한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그런 주장을, 그런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생각을 얘기했고. 승훈이가 보기에는 어떠냐고.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야? 둘 다 가능하다는 게. 그런 경우가 더 그 예쁘고 공부를 예쁘고 잘하는 공부 경우가 더 잘할 수도 많다?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 네, 많다? 네. 아, 뭐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까 지훈이는 자기 반에 자기가 겪은 경험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 승훈이가 보기에는. 저희 반에도 연애 엄청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응, 애가 있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준원이가 보기에는. 이런 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응,
이제 잘생긴 애들은 공부를 못하고 못생긴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준원이가 보기에는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 준원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초등학교 6년에 음, 왔는데 음, 본 친구들이 다 그래요. 음. 준원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분이 각자 개인의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뭐 좀 다를 수가 있는 것들이 경험의 치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른바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가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예쁜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 하면 보통 우리가 탤런트라거나 영화 배우를 하거나 막 이러잖아. 근데 탤런트나 영화 배우 중에서 이른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아 아니면 드물어? 음, 드물어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뭐 영화 배우를 한다던가 탤런트를 한다던가 그러면 그것들이 상당히 화제가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이 얘기가 전혀 틀리지 않은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요즘에 이것들이 편견이다. 요즘에는 오히려 잘생겼는데도 공부도 잘하는 이른바 다 가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서울대나 뭐 이런 데 가면 잘생기고 뭐 예쁜 여자들은 없다. 뭐 어디 뭐 잘생기고 예쁜 애들 보려면 어디 무슨 뭐 어디를 다른 대학을 가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흔하게 그냥 사람들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뭐 오히려 뭐야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뭐야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또 많은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견들 중에 하나는 예쁜 사람이 인간성, 인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좋다고. 예쁜 애들이 까칠하다. 잘생긴 애들이 좀 싸가지 없다, 재수 없다. 이런 것들, 이러한 생각들도 있다란 얘기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다.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오히려 더 그 뭐야,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더 이렇게 교양 있고 더 그렇다. 오히려 뭐 이렇게 못생긴 애들이 무식하다. 함부로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 인식이라는 부분들과 개인적인 경험들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 짓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은 그러한 전통적인 어떤 그러한 그 가치관, 과거의 가치관 이런 거에 입각해서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쪽이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대로 그 문자 같은 걸 보면 뇌세포가 파괴된다. 라는 어떤 그 킹카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그가 자연스럽게 그 캠페인에 이렇게 끼어들도록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훈이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준원이 준비한 거 하나 있는 거 하겠습니다. 네. 그 플레인 제인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그 케이지가 쓴 곡을 아니 가사를 곡에 넣겠다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인 제인은 유명한 가수고 그 내가 쓴 가사를 곡에 넣는 거라는 것은 책에 나와 있듯이 인생의 역전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라도 제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윤 씨 해주세요. 네, 저도 맞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 가사를 썼으니까 가수한테 어느 정도 그 노래를 발매하고 벌은 돈의 일부를 좀 달라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이득이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만든 가사가 유명한 가수의 노래에 나왔다는 걸 다른 반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에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락할 것 같습니다. 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도 수락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노래를 들어준다는 건데, 그러면은 자신이 뿌듯할 수도 없고, 좀 더 유명해지는 거라서, 네. 네? 그래서, 네? 네? 아, 아니. 질문 뭐였는지 잘 못 들어가겠어요. 아, 맞아. 승훈이 대답한 게 맞아. 맞아요? 음, 그래가지고 저도 동의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뭐 그 제안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말한 대로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제안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제안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해볼 만한 시도해볼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제안 자체를 떼놓고 보더라도 올바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네. 다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이거 이른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플러스 이것들이 도덕적 올바른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듯이 도덕적 올바른 어떤 그런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이렇게 고민되는 것은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그 실현 가능성 때문에 주춤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이익과 올바름이 일치하는 어떤 그런 경우야. 한자 성어 중에 혹시 이런 한자 성어 들어봤어? 아니에요. 결리사의라는 한자 성어인데 이 견자가 볼견자야. 리가 이익할 때 리자야. 사가 생각할 사자야. 의가 의로울 자, 올바를 자야. 그 뜻은 이익을 보거든 뭘 생각해라? 그 일이 의로운 일인지를 먼저 판단해라라는 뜻이야. 즉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이익이 되는 일을 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를 판단할 때는 그 일이 올바른 일인가 올바르지 않은 일인 건가를 판단해서 올바른 일이면 하고 만약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일이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이제 이른바 결리사의의 정신인 거지. 뭐 예를 들면 뭐야 아무도 없는데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어. 내가 그것도 막 새로 좋은 스마트폰이야. 그럼 그걸 가져가면 내가 나에게 이익이 돼. 하지만 그 스마트폰을 내가 가져가는 건 뭐한 일이 아니야? 이런 올바른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이른바 결리 사이의 정신이라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 요즘 사람들은 보면 어때? 옛날 사람들 가르치처럼 그 일이 이익이 되는 일인가, 아니, 올바른 일인가 아닌 건가를 먼저 따지는 것 같아? 아니면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 건가를 먼저 따지는 것 같아? 이익이 드냐 아니냐. 요즘은 오히려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 건가를 먼저 따지는 거야. 심지어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보상을 할 것 같은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가 이러면 그 사람을 도와줘. 근데 괜히 그 사람 구해줬다가 골치 아플 것 같아. 내 옷만 버리고 시간 낭비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외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당연히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구해줘야 되는 것들이 사람으로서 어떤 건 당연한 의로운 일, 올바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도 요즘 우리 사회에 종종 있고 그걸 또 너무 이렇게 뭐야 당연하게 내가 내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들이 그게 뭐가 나빠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이 얘기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쓴 곡을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뭐야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그 대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네가 가서 뭐 해라? 때려줘라. 어? 라는 어떤 그러한 올바르지 않은 어떤 그런 제안? 이런 제안을 여러분이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지. 뭐 반대로 이
가수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해라.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해라. 어떻게든. 그럼 내가 너 노래를 내가 불러주겠다. 내가 너 노래를 유명한 곡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는다라면 그때는 또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아니, 선택은 역시 똑같을 거냐? 준원이 어때? 그러면은 응. 어떤 거요? 뭐라고? 만약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하라고 하면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해라라는 어떤 그런 지시를 하고 그 제안을 네가 받아들이면 내가 네 곡을 부르겠다. 나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어? 안 할 것 같아요. 왜? 너에게 그, 이익이 되고 너가 유명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돈도 못 받고 응, 그 친구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다는 것은 응, 양심에도 찔리고 응, 친구에 대한 그 윤리 응,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응. 승훈이는? 저는 일단 스마트폰 중독이 빠지게 친구가 없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친구니까 버리고 제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조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할 거예요. 지훈이는?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응, 어, 거기 제가 해가지고 그 가사를 뭐 한다는 게 뭐 뉴스나 이런 데 알려져가지고 제가 유명해지면은 응,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미디어 매체 같은 데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 그런 데 쇼 같은 데 응, 나와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해서 제 이익을 본 다음에 그 돈으로 응. 애들한테 다시 줘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해주면서 돈을 꽂아주면은 걔네들도 오케이 할 것 같고 저도 돈을 또 자, 먹기 때문에 야무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응. 할 것 같아요. 자, 지훈이의 어떤 그런 주장, 생각에 대해서 준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돈으로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친구들도 이해할 것 같지 않냐라는 지훈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준원이 어떻게 생각해? 어, 어떤 친구들은 응,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응. 오히려 배신감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훈이의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보기엔 좋은데 어떤 사람이 보기엔 좋지 않은 방법.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 네. 근데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자, 승훈이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일단 그러니까 친구를 그렇게 스마트폰 중독에 빠뜨리고 나서 그다음에 돈을 주는 거니까 일단 음, 가 스마트폰 중독에 빠졌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친구가 그거를 돈을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뭐 음. 그거를 돈을 준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에 걸렸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게 회복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당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네. 혹시 승훈이나 지훈이 음,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또는 이미 이렇게 중독된 사람에게 돈으로 주는 건 보상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지훈이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그냥 첫 번째로 승훈이가 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애초에 그렇게 스마트폰 그런 걸 보다 보면 정신병 그렇게 생겨가지고 애초에 돈을 줘도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음,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은 애초에 제일 중요한 제일 악조건으로 그 스마트폰 중독 그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음, 정신병원에 제가 돈을 대신 내주고 돈을 지금 이미 그렇게 TV쇼 같은 데서 많이 모아놨으니까 음, 그 돈으로 정신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좀 치료를 하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돈을 사용한 방법으로 걔를 좀 구해주거나 하고 음. 그다음에 또 이 준환이가 준원이가 배신감. 아무리 돈을 줘도 친구로서 배신감을 느낀다는데, 음. 뭐 돈을 많이 주면은 그런 배신감도
이거 웬만한 사람은 다 사그라들 것 같고, 뭐, 음,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F인 되게 감정적이고 그런 돈 신경 안 쓰는 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뭐, 뭐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지훈이가 그러면 역으로 준원이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 너를 배신하고 너를 스마트폰 중독에 빠뜨렸어. 그리고 나서 준원이가 나중에 돈으로 보상한다고 그래. 그러면 지훈이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 괜찮다. 얼마를 하고 돈 어?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네, 용서가 가능할 거다. 네, 많이 주면 용서가 가능하고 조금 네, 주면 용서가 안 되고 네. 그럴 것 같다. 승훈이나 준원이는 어때? 너네가 당하는 입장이다. 지훈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승훈이나 준원이 너희를 이용했다.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돈 주겠다라고 하면 승훈이나 준원이 어떨 것 같아? 승훈이 나는 안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안 받고 어떻게? 팰 것 같아. 지훈이를 패버릴 거다. 아, 준원이는 달달하게 주면 어? 용서해줘. 많이 주면 용서해줘요. 많이 주면 용서해 줄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이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어떤 입장이 다른 어떤 그런 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옛 성현들의 가르침처럼 이익보다는 의리를 먼저 생각해라. 올바를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지훈이 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칠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윤리적인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은 뭐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윤리관이라던가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찾아가고 자기 자신이 결정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쌤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검토를 하고 또 자기의 안에 있는 욕망이라던가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평가라던가 그리고 또 그동안의 전통적인 윤리라던가 이런 여러 요소들을 자기가 고려해서 어쨌든 자기가 그 판단을 또 제대로 잘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는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따져본 여러 가지 측면들 그 외에도 또 뭐 다른 측면도 있을 때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승훈이 어, 준비한 거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못했으면 넘어가고. 저 준비 못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문자파업이라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뭐 그 카페에서 만났어. 근데 서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 또는 가족들이 모였어. 가족들이 모였는데도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각자 스마트폰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과거에는 어쨌든 거실에 TV가 놓여 있고 TV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나마 중간에 간헐적으로 얘기를 나눴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TV도 미워했어. TV를 없애버려야 된다. 가족 간의 대화를 TV가 뺏어버렸다. 라고 TV가 욕 먹었었는데 이제는 TV가 욕을 안 먹어. 스마트폰이 욕을 다 먹다 보니까 그나마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TV를 보기 위해서라도 온 가족이 모였었는데 이제는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느라고 가족이 공간적으로 모일 공간이 없다. 그냥 다 자기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하나고 바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 간 어떤 그런 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스마트폰을 안 하는 그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모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잖아. 그리고 뭐 게임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찾잖아. 이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없는 세상이 갖는 즐거움, 좋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빼앗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축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책의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다르게 생각하는지 승훈이부터 얘기해 볼까 이번에는 네, 스마트폰이 없다면 사람들의 관계가 좀 달라질까?
아니면 음, 스마트폰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나 이런 부분은 관계 맺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까? 생각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 스마트폰과 관계라는 면에서 집중해서 얘기를 한다면, 승훈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안 쓰면은 뭐, 앉아서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음. 그러면은 얘기를 더 많이 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하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친해지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마트폰이 개인에게 몰두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기회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빼앗는다? 줄인다? 네. 라고 판단하는 거야? 준원이는? 저는 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애초에 음, 그 휴대폰 때문에 모일 자리도 없다고 하는데 음, 애초에 휴대폰을 갖고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다 같이. 음. 근데 애초에 마음이 없으니까 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 거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흩어진 거지. 스마트폰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더라도 안 모일 거다. 준호의 예, 생각하기에는. 어, 예. 그래, 그래. 지훈이는? 저는 오히려 게임이나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게 더 친구들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 네. 하긴 뭐 가족 단톡방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더 빈번한 어떤 그런 사회들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럼 지금 세 사람이 다 이제 3인 3색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다른 견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한 축은 이른바 뭐 해야 되나? 이 주인공이 아, 그, 뭐라 그러지? 그, 그 로맨스 스토리? 러브라인. 주인공의 러브라인이라는 부분들에서 그 주인공이 원래 사귀던 남자가 있었잖아. 네. 근데 이제 그 남자와 이별을 통보하려다가 근데 이제 또 그 남자애가 또 솔깃한 제안을 하고 그러한 그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결국은 그 이성 친구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지점들 그 자기 어떤 그런 좋아하는 감정과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그 관계가 어쨌든 좀 미묘하게 어쨌든 이 책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 그런 이성에 대한 감정을 뭐 여러분들이 뭐 현재 뭐 아직 뭐 느껴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뭐 이미 그런 이성에 대한 감정을 이제 느껴본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런 감정이 변화했을 때 자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 어쨌든 내가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감정이 뭐한다면 바뀌었다라면 그 관계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정리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라면 지훈이는 음, 저는 그냥 헤어질 것 같아요. 음, 너 감정의 변화를 솔직하게 얘기한다? 네, 이 음, 감정이 변하면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남자애랑 여자가 사귀는 이유가 가장 큰 음, 이유가 서로 좋아하니까 서로 음, 좋아하는 감정이 서로 있으니까 사귀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런 감정이 하나라도 사라졌다면 사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음. 저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감정에서 물론 이제 주인공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만 그걸 말하려고 했었는데 뭐 콘서트 같이 가자 어떤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차마 그걸 말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문자를 잘못 보내는 바람에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꼬이게 되고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런 주인공의 그 행태,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음, 근데 걔가 음, 생각에는 그냥 마냥 헤어지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그냥 카톡이라고 메시지를 음, 잘못 보냈으면은 그 애한테 잘못 보냈네 하고 다시 걔한테 다시 다시 그 사귀던 애한테 가가지고 다시 이별하자고 할 수 있는데 음, 또,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음, 그다음에 콘서트를 가자고 했었을 때도 싫었으면은 걔가 싫고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은 가기 당연히 싫었을 것 같은데 음, 불편하고 그런데 음. 그냥 간 걸 보면은 그냥 마냥 걔가한테 막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마냥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고민이 아, 되고.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는 그 감정 정리가 안 된 알겠어요. 상태였다. 네. 아, 그 뭐 콘서트가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헤어지겠다는 거를 속이고 뭐 이렇게 간 거라고 자기 이 주인공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뭐 죄책감, 미안함 뭐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걸로 선생님이 읽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또 지훈이가 좀 다른 분석을 지금 했습니다. 준원이가 보기엔 어때? 네? 준원이가 보기에는 그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그런 감정이 바뀌었을 때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바뀌었을 때는 음, 그냥 이별을 통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음. 굳이 그런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음. 근데 그 좋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도 좋아해. 나 영원히 널 사랑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을 또 사귀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중간에 그렇게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 너 이제 안 좋아해. 이렇게 이별을 통보를 하면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아, 그 헤어질 만한 음. 그 증거를 좀 모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뭘 모은다고? 그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 하유? 네, 뭐라고 했지? 헤어지면 사유를 모은대. 헤어지려고 싶은 헤어져야 될 이유를 모은다고? 네. 아, 네. 승훈이는? 저도 그냥 헤어질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네. 선생님이 질문을 이거 좀 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연애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결혼을 했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도 그 감정이 바뀔 수 있잖아. 네. 그때도 뭐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결혼이라는 상황은 또 이렇게 연애하던 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뭐 이렇게 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지. 승훈이 어때? 저는 이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둘이서 다 아, 동의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은 조금 너무 무책임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귀는 도중에는 헤어지는 게 가능하다.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이별하기 가능하지만 결혼이라는 형식에 들어오면 그때는 안 된다. 승훈이는. 네. 준원이는. 저도 연애는 마음 바뀌자면 이별을 통보할 것 같은데 응, 결혼은 되게 그 큰 것이기 때문에 응, 그렇게 막 이혼을 하자고 할 수는 없고 응. 그냥 제가 좋아하도록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좋아하게 노력을 할 것 같다고? 네. 시훈이는. 저도 이렇게 연애 같은 거는 많은 사람 다 6번? 그렇게도 막하는 그렇게 빈번하게 좀 일어난다고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이라는 거는 평생 같이 살아갈 사람 한 명을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과 평생 그렇게 같이 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사소한 감정이 그냥 하나가 그렇게 뒤틀렸다고 그렇게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갈등의 국면들이 이 애는 이제 자기가 노래한 자작곡으로 이제 밴드에서 공연도 하고 싶고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밴드 구성원 멤버들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 자기들은 오히려 농구에 더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그 대중적인 어떤 그런 노래를 그냥 불렀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갈등이 있잖아. 또 그런 갈등이 또 이제 그 해결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또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들. 그래서 서로의 이런 그 욕망과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달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조정을 해 가야 되는 건가. 지훈이가 아까 이제 그 친구들과 모여서 게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게임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떤 친구는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과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런 점에서 예,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같이 게임하고 있는 것들이 괜찮았었는데 그것들 그래서 이제 게임이 더 중요한 친구는 다른 게임으로 하자. 게임 실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뭘 하자. 근데 친구랑 같이 있어 한 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어? 이것도 역시 그 솔직하게 자기의 의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친구를 배려해서 가급적이면 친구들의 어떤 그런 뜻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되는 건지. 승훈이는 저는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 그 깨지더라도 그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왜? 어, 그렇게 친구들이 원하는 것만 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를 못하고 그냥 호구 잡히는 거잖아요. 호구 놀아주는 잡힌 거야. 것만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친구가 그 너한테 너가 원하는 게 있는데 친구는 난 그게 원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거야? 인정해 주는 거야? 네, 그래서 쿨하게 헤어지는 걸로? 네. 준원이는? 이,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어?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것 같아요.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리고 또 상대가 너가 원하는 거와 상대가 원하는 게 다르면 인정하고 그냥 쿨하게 헤어진다? 네. 지훈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친구랑 있는 그런 애가 만약에 저인데, 저같이 그냥 그렇게 게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애가 많이 없으면은 그 음, 많은 쪽 애들의 의견을 따르고, 음, 그다음에 또 제가 게임을 하고 싶은 애라면은 또 그런 상황에서도 더 많은 애들의 말들의 의견을 또 제가 수용해가지고 자수결로. 다수결로 조정을 할 거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문자팝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이제 책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과연 그럼 나는 또 어떠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져갈 것인 건가. 그래서 어쨌든 작가는 또 작가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고 작가가 우리가 살지 못하는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또 어떻게 꾸려가고 갖고 갈 건가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는 이제 이른바 창작한다는 게 뭔가 라는 그 자신의 삶과 창작의 또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또 함께 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승훈이는 코로나19 저기가 언제부터야? 어제 어, 자가키트 검사해서 알았어요. 어제 확진 판정 받은 거야? 네. 그럼 학교 요즘에 안 가? 아니면 요즘에는 어떻게 되나? 갈 수 있는데 어, 한다고 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그냥 안 가는 걸로 정리했어? 네. 그래. 감기랑 똑같이 돼가지고. 어, 다음 주에 책은 나랑 같이 밥 먹을래라는 책인데 밥과 관련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책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훈이 어쨌든 뭐 어쨌든 많이 아프지 말고 코로나19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어, 계세요. 그래. 지훈아, 다음 주에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아, 책으로 할 거야. 수고 많았어. 네. 안녕.